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잠깐 이 강의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두 다 영어 시험에 직면하게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려면 토플도 봐야 하고 SAT도 봐야 하고 때로는 토익도 공부해야 되고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례지필고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강좌는 그 모든 시험을 대비한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법, 그리고 리딩,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으로 이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배운 구문을 문법에서 배운 구문을 문법에서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 구문을 잊지 않도록 리딩으로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라이팅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강좌는 조금 고난도, 영어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구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조금 복잡한 문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법을 왜 배우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어라는 리딩이나 라이팅을 할 때 문법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하는 용도로서 문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배우고 거기서 익힌 구문을 반드시 리딩과 라이팅에서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수능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SAT를 배우는 것은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전공할 때 영어가 막히지 않도록 전공 과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재 배우는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수준이 좀 높고요.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도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장 구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강좌에서는 주로 긴 문장 위주로 문법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라이팅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것을 나누어 보면 명사절, 형용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용도별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명사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강좌는 교재가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보다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서 일단 교재를 먼저 다운받아 오시는데요. 교재는 여기 카페에 가서 등록하시고요. 그래 받아오시면 되는데 실명 등록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가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카페 이름은 영어 짝사랑이고 주소는 다음 카페에서 명품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가서 자료실 그리고 비상영어 가시면 거기에 다운받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제 시리즈로 이어질 텐데 거기에 목록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 다운받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맨 앞에 2페이지를 보시면 명사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절의 종류와 역할부터 이제 쭉 적어놨는데 명사절의 종류가 거기 번호대로 있는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 대절부터 부정사까지 다 있고요. 가능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그 B번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기서 한 번에 쫙 봐봐야 목록이 요약은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을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슴속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거기 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도표로 되어 있고요. 역할 종류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이 대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그 대절과 부정사의 공통점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절은 위에 보면 주어로 쓰이고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주격 보어로 쓰이고 동격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형용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예를 들어서 의문사절은 쭉 되어 있고 동격 옆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부정사도 가다 보면은 동격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의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절과 부정사는 다른 건 다 쓰일 수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해당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3페이지에
이 명사절이 문장에서 쓰였을 때 이것은 하나의 단위로 보거든요. 명사, 형용사 이런 것처럼요. 그럴 때 이 명사절이 예를 들어서 주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 명사절을 뒤에서 다시 대명사로 받을 때 이것을 단수로 받을 것인가 복수로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명사절은 모두 단수로 취급합니다. 예외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I know that you mean well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 가서 but they don't know it 이렇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시 앞에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에 있는 that you mean well 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대절을 뒤에서는 is로 받았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하나 보면 collecting stamps was her hobby 돼 있죠. 요거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동명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어이고요. 그래서 그 동사가 were가 아니라 was로 돼 있죠. 이걸 까딱 잘못해서 주어가 stamps, s가 붙어서 복수네 이래가지고 이것을 were로 받으면 오류가 됩니다. 알았죠? 예.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대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배우는 것이 이제 대절, 구체적으로 대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두 가지는 좀 적어도 접근해가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새로 배우는 개념의 모양과 형식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양과 형식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우든 그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쪽에서 접근해야 실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제일 먼저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절, 교재를 먼저 보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모양과 역할 돼 있고 밑에 A에 보시면 모양이라고 돼 있죠. 예문 볼게요. People say that Latin is a difficult language to lear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부터가 대절이냐면 괄호 묶은 that부터 끝에 있는 learn까지가 대절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는 people, 주어, say, 동사, 그 다음에 대절 전체가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절만 따로 떼어내서 클로즈업 시켜볼게요. 그러면 that Latin is a difficult language to learn으로 돼 있죠. 이때 이것을 다시 또 한번 쪼개보면 맨 앞에 있는 that 플러스 Latin, 그 다음에 lear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앞에 이렇게 접속사 th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Latin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to 그 다음에 learn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이 that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면 이 부분이 결론부터 얘기해서 완전한 절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절. 절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면요. 작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절 또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보면 되고요. 따져볼게요. 요거 레틴 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is 보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 difficult language 비동사의 보어. 완벽하죠?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절의 모양은 완전한 절 또는 완전한 문장 앞에 접속사 that을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절이라고 한다. 형식은 간단하죠? 이때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참고로 이 접속사 that을 괄호로 묶었죠? 무슨 뜻이에요?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이 접속사 that을 대절이 아니고요. 접속사 that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복잡해요. 이 경우에는 대절이 say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대절을 생략했는데 이 외에도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는지라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해당 분야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절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밑에 B본을 보면요. 동사의 목적어, 주어, 보어, 동격, 형용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번째 동격을 빼고 동사의 목적어, 주어, 보어, 형용사의 목적어 그것을 요약하면 전부 대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서. 근데 이 왜 명사절이라고 하냐면 명사는 품사니까 사자로 끝나서 명사라고 그러고요. 대절은 품사가 아니죠. 절인데 그것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people say that은 금방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that부터 run까지 하나로 묶어서 대절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say의 목적어. 목적어 되는 것은 명사 대명사니까 명사 역할을 했구나. 그 다음에 주어로 한번 볼까요? It has been proved that nothing just happens in this world. 그러면 이때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시 이탈릭체로 돼 있죠. 그것이 뒤에 나오는 that 이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hat부터 nothing just happens in this world 그것이 이 자리에 가서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것은 명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그냥 일어나진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그냥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로 입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어로 쓰인 것도 비동사 뒤에서 대절이 마찬가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동격으로 쓰인 경우도 요거는 이제 형용사 역할하는 건데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don't use 누가 봐도 don't use 주어 있죠. 명사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 대절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The team had one call for celebration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맨 앞에 어떤 문장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use 이렇게 나와서 얘가 주어입니다. 명사가 맨 앞에 나오면 주어일 확률이 거의 100%죠. 그럼 이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오질 않고 여기에 대절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use를 꾸며줄 것이고 그 다음에 use를 받는 뭐가 나올 것이다. 동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완벽한 절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동사가 한 번 나와야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동사가 한 번 나와야 하고 여기에서도 동사가 또 한 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눈을 잘 이제 뜨고 보면 여기서 The team had won 해서 여기에 동사는 had won이죠. 여기에 동사는 had won이 동사.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2는 calls. 그 다음에 for 두 번째 동사.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대절이 앞에 뉴스를 꾸며줘서 그 팀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call for a celebration. 무엇을 요구한다? 축하를 요구한다. 축하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밑에 있는 형용사 목적어일 때 형용사가 그런 목적어를 취하는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그냥 그 용어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런 형용사의 목적어냐 형용사의 보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롱맨 미국에서 출판한 아주 유명한 그 문법서 롱맨 사전에 들어가 보면 그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컴플리먼트는 그냥 우리 문법서에서는 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롱맨 문법서에는 그런 목적어인 object라고 표현하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롱맨 문법서에서는 목적어, object이든 보어, 컴플리먼트이든 그냥 모두 다 컴플리먼트라고 써요. 그래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로 이게 통일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말로는 우리는 보어와 목적어를 구분하지요. 다르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 용어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시고 어쨌든 형용사 뒤에서 그 형용사의 목적어 형태로 쓰인다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They were afraid. 우리는 보통 be afraid of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afraid 다음에 of를 빼고 대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절이 그냥 be afraid,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 그것의 목적어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이 그들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이 몇 개 있지만 하나만 더 맨 마지막 거 보면요. The jur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n was guilty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 그 jury, 배심원들이 came to the conclusion, 결론으로 갔다라는 건 결론에 이르렀다. 문장이 완벽하죠? 근데 그게 대절이 왔기 때문에 이 대절은 명사절로 쓰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conclus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동격으로 쓰였을 때 대절이 명사 꾸며주는 동격으로 쓰였을 때는 이때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밑에 대절의 한계, 대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일 수 없다. 그래서 I'm sure of that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of가 전치사고요. 대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절을 꼭 쓰려면 전치사 of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f를 꼭 쓰려면 그 뒤에 대절을 빼고 대절 자리에 명사를 쓰면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엑서사이즈를 몇 개 한번 공부하면서 앞에서 배운 대절을 한번 활용하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넘어가서 5페이지를 보시면 엑서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면 그 엑서사이즈를 저와 같이 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본인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한번 맞춰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칠판 잠깐 지우고 하실게요. 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one reason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is that 또 하나는 that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읽는데 결국은 이걸 요구하는 것은 이 문장의 구조를 학생들이 이해하느냐, 그래서 해석은 제대로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휘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구조부터 묻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써볼게요. one 그 다음에 r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답이 is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대시되는 경우와 또 하나 그 다음에 one 그 다음에 reason 돼 있고 그 다음에 답이 대시되는 경우는 이 이후에 전개되는 구조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one reason is that으로 간다면 이 문장 전체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one reason은 누가 봐도 이제 주어예요. 주어인데 여기 이 경우에는 is라는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that은 뭐뭐이다 이렇게 되어서 한 가지 이유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one reason 다음에 that이 오면 여기서부터 주어인데 아직 동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one reason을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one reason이 주어가 되니까 이 경우에 뭐가 나오게 된다? 당연히 one reason을 받는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is that으로 할 건지 that으로 할 건지는 이 부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했어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동사 하나는 나올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엔 동사 2가 되겠죠. 이때 말하는 동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본동사로 쓰이는, 다시 말해서 본동사로 쓰인다는 것은 12시제 중에 하나의 형태로 쓰여야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가볼까요? 자, the intelligent worker is 나오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is는 당연히 예예요. 여기서 끝날 것인지 또 나올 것인지. is more valuable than the intelligent one. 아하.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나요? is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is는 어느 거다? 바로 여기에 나가는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절을 정확하게 the intelligent worker, 조금 현명한 근로자 이렇게 되겠네요. 현명한, intelligent, 똑똑한 근로자가 is more valuable than the unintelligent one. 좀 똑똑하지 못한 조금 이제 그런 워커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 한 가지 이유는, 그리고 is that the intelligent person is less wasteful of materials. 장비를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도 이제 하나 전달하는 것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3번의 영어 라이팅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 사람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살지만 자신의 이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낯설어 보인다, 이상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 옮길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어의 어떤 구문을 이용하여 이 문장을 옮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또 설사 영어가 모국어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이 아주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작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영어의 구문을 좀 많이 외워서 이 내용을 그 영어 구문에 이렇게 실어서 얹혀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잘 하다 보면 이제 뭐 대학 교수가 되든 박사가 되든 훌륭한 기자가 되든 그러면 이제 글을 자기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운 대절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대절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을 대절로 만들면 좋을까요? 자, 도시 사람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살지만 자신의 이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겠네요. 이것을 대절로. 그렇죠? 그럼 그 사실이 나에게는 낯설어 보인다. 이렇게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가봅니다. 그럼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절이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는 낯설어 보인다. 그것이 나에게는 낯설어 보인다. 어떻게 전개할까요? 낯설다와 낯설어 보인다 할 때 조금의 차이지만 is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seems라는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낯설다. 가장 평범한 단어 strange라고 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to me라고 쓰고 딱 찍으면 됩니다. 그 이러이러한 사실이 나에게는 이상해 보인다, 낯설어 보인다. 이때 이제 언어를 조금 영어에 자신이 있다든지 그럴 때 strange 대신에 strange와 동요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괜히 동요 쓴다고 해서 다른 단어를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겸손하게 그냥 strange로 갑시다. 그럼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써야 하는데요. 자, 도시 사람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살지만, 그럼 도시 사람들은 당연히 people을 쓸 거고요. 도시라는 말은 urban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때 도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urban people이라고 떠오를 수 있죠. urban people. 근데 urban이라는 것이 people을 좀 꾸며주는 것이 한정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조금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다가 people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in cities라고 쓰면 그냥 이게 도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 옮길 거예요? 도시 사람들 좋잖아요. 그죠? 이거를 꼭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융통성 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도시 사람들은 그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밀집된 지역에 산다 보면 당연히 live를 쓸 거고요. 그럼 밀집된 지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거의 줬거든요. densely populated.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어디 산다 그러면 in 쓰고 그 다음에 densely populated 그 다음에 지역을 쓸 때는 그냥 area라는 말 쓰면 됩니다. 복수형으로 써주면 좋을 거고요. 됐죠? 예. People in cities live in densely populated areas.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대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러나 도시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모른다? 자신의 이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but.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they라고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럼 이제 live에다가 모른다. 예. don't know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웃. 그들의 이웃은 people은 복수니까요. 여기다가 there라고 쓰고요. 그죠? 다른 말은 없죠? 자신의 이웃을 알지 못한다. 이웃. 어떻게 쓰냐? 이웃 그럼 여러분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훗도 있는데 네이버는 이웃 사람이란 뜻이고요. 네이버훗은 그냥 이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웃을 알지 못한다이지만 그냥 동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을 가리키니까 네이버훗이라고 쓰지 말고요. 알았죠? 네. 네이버스로 쓰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대절로 해서 주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seem strange to me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쟤는 라이팅 잘했어 하고 제출을 하고 이제 100점 맞겠지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이렇게 써서 제출했을 때 100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을 쓴 사람은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되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이 글을 읽는 대상을, 그렇죠? 예, 항상 고려하고 내가 쓴 글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를 늘상 고려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면서 글을 썼지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게 읽고 싶거든요. 앞에서 좀 길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이 글을 처음 본다. People in cities live in densely populated areas. 그럼 도시의 사람들은 복잡한,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산다. 그런데 그들의 이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seems라는 동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 seems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래서 대절이 주어로 올 때는요, 이 대절 전체를 주어로 쓰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는 무엇을 쓰냐면 it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가주어 it이라고 그러죠. 가주어 it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대절은 어디에다가? 이 전체는 이쪽 문장 맨 끝에다가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중3 정도나 뭐 중2 정도 때부터도 가주어 가목적어라는 얘기 나오니까요. 그래서 it seems strange to me. 그 다음에 앞에 이제 that 붙여져 있죠. that. 이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안 되네요. 여기는 대절이기 때문에 앞에 꼭 that을 붙여주고 그럼 P는 소문자로 바꿔야죠. 그래서 대절을 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로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번에는 대절의 형용사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절은 역할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명사 역할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하는 것은 명사 뒤에 쓰여서 명사와 동격으로 쓰인다는 건데 명사와 동격으로 쓰인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형식적으로는요. 내용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되지만 구조상으로는 형용사는 들락날락거리는 거니까. 자, 볼게요. 거기 앞에서 이제 예문 보면 나와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다시 여기 지금 예문이 빠져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4페이지에 B번 역할에서 동격란에 보면 The news that the team had won calls for celebration 이라고 돼 있죠. 이때 이제 that the team had won 이라고 하는 대절이 앞에 있는 news를 이제 동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오냐면 더 news가 오고 그 다음에 that the team 그 다음에 had won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calls for로 이어지죠.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더 뉴스는 명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거의 주어일 가능성이 10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이제 동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우승했었다는 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승했다는 뉴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동격이지만 실제로 얘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이 뉴스가 어떤 뉴스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가 북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걸 또는 보이라고 돼 있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보이, 어떤 걸, 어떤 북, 어떤 하우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사를 제안해 주거나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만 갖고는 모르니까 이것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냥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용어 같은 건 뭐 조금 사람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알아둬야 할 거 중요한 게, 물론 기본적으로 대절이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사실 명사를 우린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요 다음 주면은 아마 이제 관계사 절을 시작할 텐데, 명사를 꾸며주는 가장 대표적인 절은 형용사절이고, 그 형용사절의 한 7%가 전부 너무 90은 아닙니다. 부정사도 있고 분사도 있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관계사절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관계사절 이러는데 어떤 책에서는 그냥 관계절이라고도 해요. 관계사절. 그 관계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긴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대절이 명사를 꾸며줄 때하고 관계사절이 꾸며줄 때 뭐가 다르냐면, 관계사절은 앞에 명사가 어느 명사이든 상관없이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동격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모든 명사는 안 되고요. 어떤 특정한 명사일 때만 이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뒤에 가서 관계사절 배우지만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관계사절이 명사 꾸며주는 더 중요한 역할인데, 그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가 이 선행사죠. 이 명사가 무슨 명사이든 간에 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절은 이 명사가 일정한 한정된 명사일 때만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차이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명사들이 다시 6페이지로 가봅니다. 그 주로 이제 그러니까 대절에 수식을 받는 그런 명사들은 주로 거기 동그라미 이렇게 묶어놨죠. answer, belief, claim, doubt, evidence, fact, idea, notion, proposition, 이런 것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lief 그럼 믿음, 확신, 뭐뭐라는 확신, 사실, 뭐뭐라는 사실, juice, 뭐뭐라는 juice,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명사만이 뒤에서 대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B번에 명사와 대절의 분리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금 고급에 해당합니다. 무슨 소리냐?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선행 명사와 뒤에 있는 대절은 붙여 써야 되지만, 이 use하고 대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볼게요. rumor circulated widely. 그러면 rumor 주어이죠. circulated 동사, widely 부사. 그러면 하나의 루머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완벽한데요. 이때 뒤에 대절이 옵니다. 그러면 이 대절이 뭐로 쓰였지? 이렇게 보통 대절은 앞에서 이제 명사절로 쓰인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circulate가 타동사라면 뒤에 있는 that 이하가 circulate의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circulate는 그냥 회전한다, 순환한다 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대절은